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석의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35포인트, 코스닥이 528.16포인트, 약보합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200억 이상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17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 쪽에서는 얼추 코스닥은 좀 받쳐주고 있지만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15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1750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48.5를 좀 기록을 했었죠. 일단 50 이하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침체권역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얘기, 이 부분들은 조금 중국 시장이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향후는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들 중요하지만 유로존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유로존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중국도 자연스럽게 수출이 증가가 될 수 있고 중국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연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유로존과 중국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이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좀 진행되고자 일단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있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예사단이죠. 예병군 멘토와 정재훈 멘토, 즉 정예사단의 멘토링 서비스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이프네요. 29,7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스카이라이프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내렸었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꼬여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양호하게 좀 전환이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점. 한 달로만 따져보게 되면 외국인 쪽 약 37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 쪽에서는 2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25,000원짜리대에서부터 3만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당분간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3만원을 다이렉트로 움직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먼저 2,800원, 28,000원이죠. 28,00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3만원짜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00원짜리대가 이탈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다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30%를 갖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이라이콤이네요. 21,1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라이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이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힘없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 차트보단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항상 넘지 못할 자리대가 약 18,000원대였습니다. 18,000원대 후반 19,000원 자리였었는데요. 이 자리대까지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였다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는 지지라인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단권역을 다시 힘없이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16,000원대 주봉상으로 120주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우선 모멘텀을 좀 찾아봅시다. 지금 이 이라이콤 같은 경우 백라이트 유닛 관련 섹터 지금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고 세계에서 이 한 손에 꼽힐 만큼 상당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쪽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도 IT 섹터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저기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 조선 섹터라든가 내수 섹터 아니면은 건설 섹터, 금융 섹터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IT 쪽 섹터도 매수를 안 해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이라이콤은 외국이나 기관들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다소 힘이 든다. 주가는 지금 자리대라면 굳이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도 양호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태블릿 PC 특히나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견조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2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21,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16,000원 자리대입니다. 16,000원 자리대를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시 한번 하단권역 15,000원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대, 즉 16,0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 비중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약 18,000원대 초중반 정도 되겠네요. 한 18,500원 이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려면은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세코닉스네요. 27,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세코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500원입니다.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 맞습니다. 그죠?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연결을 해봐도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양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음봉의 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저항권역으로 상당히 인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성장성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도 들어가죠. 의료기기 쪽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CCTV에도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인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엔 이 세코닉스도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권역 약 한 27,500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매수가 부근이 되겠죠? 이 자리대를 일단은 목표가,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약 한 2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시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화이트 진로예요. 하이트 진로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가 22,300원이고요. 22,3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20%예요. 20%요?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내리기도 많이 내렸고 저점을 잡았다 싶어갖고 이제 네. 또 여름 다가오고 이러면은 네. 맥주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매수했거든요. 일단은 상당히 좀 긴 관점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일단 좋은 종목을 잘 사신 건 맞습니다. 네, 잘 사셨어요. 일단은 뭐 여름이 되게 되면 맥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이트 진로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올림픽 되게 되면 치킨하고 맥주하고 같이 먹으면서 좀 보겠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얼추 이제 매수가 부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보세요? 예, 예. 네, 매수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얼마 정도 목표가를 잡고 지금 보셨어요? 목표가는 네. 한 26,000원 정도예요. 26,000원 정도요? 예. 26,000원보다 한 1,000원 정도 좀 낮추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낮출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하이트 진로는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을 네. 잡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차트를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하락 추세선이죠? 예. 요 자리를 넘어갔을 때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일단 매매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손절을 할 확률이 그렇게 좀 낮아집니다. 근데 예. 만약에 예. 이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버렸는데 그게 예. 바닥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요, 예. 종목의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입니다. 예. 이 예. 60일선이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요. 바닥권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세요. 근데 예. 지금 보게 되면 61선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저항을 받고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이 주가가 밀리게 되면 한 21,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은 그냥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이 쌓여갖고요. 그렇죠. 24,000원짜리 때는 예.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구역인데 예. 예. 그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로 변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럼 단기적으로는 24,000원대가 저항 라인대가 되고요. 그리고 예. 그 자리대에 121선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24,000원 정도를 한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나서 굳이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요. 19,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어요.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어떡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뭐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자, 인포피아를 보시게 되면 14,200원이네요, 주가가.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손실이 좀 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죠? 20%가 넘게 손실이 나 있는데, 이 종목은 61선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어요. 결국엔 이 종목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상단권역을 한 15,000원 정도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50%란 말이에요. 자, 비중을 만약에 강하게 했는데 이 종목이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를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믿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 아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서 다시 잡는 겁니다. 더 싸게 잡을 자신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9,000원의 비중 50%를 잡아놓고 난 이후에 계속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선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2,000원대 중초반권역에서 상단 한 15,000원대 초반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과거의 흐름하고 지금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과거에는 증가됐는데 지금은 감소가 되고 있죠. 이거 넘어가려면 거래량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됩니다. 결론은 5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이 15,000원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단은 15,000원 자리대로 좀 보시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AS를 진행해달라라고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 5,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백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산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21선에 대한 저항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점을 한번 넘어섰다가 밀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만들고 이 자리대까지 얼추 내려왔습니다. 즉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추 바닥권역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약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좀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기업은 실적이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3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년에 3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백산도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보다는 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이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그 자리대 주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 좀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6,100원대, 6,000원에서 6,1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좀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약 한 5,700원 정도 그 자리대를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22,600원에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캠트로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일봉에서는 일단은 관망입니다. 그죠?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20개월 선이 이탈이 됐네요. 그죠? 주가가 어느 정도 이 하단권역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작년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지금 최근에 이탈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지지라인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밀리게 되면 13,000원대 그 이하까지도 밀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15,000원짜리 때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2,600원이란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 관련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왜 못 올라가냐? 이게 수급이 그렇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외국이나 기관의 컨택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수급에 대한 부분들 변화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한전 기술이네요. 66,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한전 기술을 장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중기적인 그림으로 좀 보셨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이 69,000원짜리대를 넘어서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그죠? 요 자리대를 넘어서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종목은 아직까지 61선 안 깼단 말이에요. 그죠? 61선 안 깼고 흐름들이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기술적인 반등은 상단권적인 69,000원 정도. 만약에 장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라면 한 85,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혜주입니다. 원전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원전 입찰도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없으신 분들도 이 종목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자리대에서.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하기 전에 이벤트 당첨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0833님, 세코닉스 상담하신 분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하자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외국인 시초부터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2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서도 1,500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 수급이 돌아서줘야지만 지수는 버틸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죠. 저희 강연회, 정예사단이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토요일은요, 오후 2시고요. 분당 토즈 서현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정재훈과 예병군 멘토가 출격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날은 일요일 일산으로 넘어갑니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강연회를 오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료 강연회보다 더 좋았다라는 점,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무료 전화,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